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이제 효력에 대해서 이제 앞에 한번 보자. 효력에 대해서. 앞에 효력에 대해서 보시면 자, 일단 이렇게 뭐예요? 유효권을 가지고 등기가 이루어지면 193페이지 뭐가 있어요? 등기 효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 효력을 자, 이런 식으로 등기 뭐라고 효력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종국 등기 효력과 자, 무슨 효력? 종국 등기 효력과 하나는 뭐예요? 예비 등기죠?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 구별하는데 이 예비 등기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니까 자, 종국 등기하고 뭐예요? 이 가등기, 예비 등기 효력을 이제 구별합니다. 그러면 거기 그 1번에 뭐예요? 종국 등기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 넘겨보시면 자, 1번에 종국 등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197페이지에 2번 뭐라고? 예비 등기 효력입니다. 그래서 효력은 두 가지로 나눴다. 하나는 뭐예요? 종국 등기 효력. 자, 그래서 193페이지는 종국 등기 효력 가로 열고 뭐라고? 본등기 효력. 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다 그래요. 뭐에 의한? 가등기한 본등기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등기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갑이라는 아저씨하고 조카하고 뭐예요? 계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자, 이 아저씨가 조카한테 네가 공인중개사에 오래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을 빌려주면 내가 너한테 집 주겠다라고 계약 맺습니다. 그러면 이 을이란 사람은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면 이 갑이한테 뭐예요? 갑한테 나중에 뭐예요? 집 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구권이란 이런 권리,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 아저씨 갑은 술만 먹으면 햇소리 하니까 을이라고 하는 조카가 내가 요번에 합격을 분명히 하니까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자 집도 안 주고 남한테 뭐예요? 팔 수 있으니까 어디에 등기부상에 자 계약을 맺고 1번에서 아저씨 갑이 소유권자고 그 다음에 2번 나중에 합격하면 을이 뭐예요? 뭘 갖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뭐가 있어요? 청구권이라는 권리 가지니까. 등기는 등기인데 일단 합격할 때까지 임시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가짜가 무슨 가짜라고? 임시 가짜예요. 그래서 여기다 뭘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짜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 압류가 진짜 압류예요? 가짜 압류예요? 가압류가 그 진짜 압류가 아니라 뭐예요? 임시로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니까. 등기는 등기인데 무슨 등기라는 얘기니까. 임시로 해두는 거예요 지금. 뭐 할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가등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중에 가등기에 의한 뭘 한다고? 본등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적으로 따지면 이 종국등기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라고? 예비등기고 가등기에 의한 뭘 한다고? 본등기를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 자 효력에서 종국등기, 본등기 효력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효력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어갖고 6가지가 뭐냐면 자 이렇게 권리를 뭐하니? 권리를 추대를 하니 순위가 뭐해서? 순위가 뭐예요? 후져서 그 자리를 뭐예요? 점유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공신정은 없다 그랬죠? 믿음이 없다. 자 우리나라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거. 공신정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공신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 내용은 권리를 추대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됐죠? 그 대통령이 되면 그 자기 대통령이 되면 자기를 대통령 되게 도와준 사람한테 우리가 낙하산으로 막 자리 준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산하단체가 우리 뭐 도시가스공사 뭐예요 유식업회 회장 뭐 이런 식으로 마사회 회장 이런 산하단체가 거의 한 4천여 개 됩니다. 4천여 개. 그 4천여 되니까 지금 그래서 보통 거기는 여러분 광주에 있는 광주시 이렇게 가로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 이런 시설물 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관리공단의 사장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여러분 관리공단은 그 시험 봐서 그 우리가 형식적으로 시험 봐서 보면 다 있죠? 가만히 보면 다 누가 들어가요. 그 사람이 자기가 나이 먹고 정년퇴직하려면 음소제도예요. 자기 아들 심어놓고 가. 그러니까 누가 뽑는지도 몰라.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설공단이라는 데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 있어요? 거기 누가 시험 봐서 들어갔다는 사람 있어요? 그거 잘 모르겠죠? 그래 모르는 거야 이게 순간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권리를 뭐하니까 추대를 하니까 그 낙하산 주죠? 그러니까 그 마사회 회장 되는데 그 밑에서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은 위에서 뭐예요? 사장이 내려오니까 뭐예요? 열받죠? 그래서 순위가 뭐해서 후져서 그 사장이 그 자리 점유하는데 뭐예요? 믿음이 없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워보자니까요. 시험에 나오니까. 하여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공법위원이라고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이거에서 자 뭐라고 자 권리를 뭐하니? 추대를 하니 순위가 뭐해서 후져서
그 자리 점유하는데 뭐예요? 믿음이 안 생긴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라는 게요. 그러면 권리 추대할 때 권리 뭐예요? 변동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추대할 때 추대 이게 뭐예요? 권리 뭐라고? 권리 추정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대항적 효력이 있고, 순위 뭐라고?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후조서가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후등기 뭐라고? 후등기 저지력. 이게 저지력. 그래서 저지력. 그래서 후조서. 자, 점유적 효력은 10년인데, 이거 우리 이제 민법에서 배우고 시험에 우리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주로 등장하는 게 세 가지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권리 추정력 효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졸고 잘 나오는 게, 이거는 옛날에는 뭐예요? 거의, 자, 몇 때까지는, 자, 14회 때까지는 매년 나오다가, 요즘은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오는, 있죠? 나오는 이제 저희가 대체가 바뀌었어요. 이게 제일 잘 나오고, 예, 순위, 자, 확정력 효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등기 저지력 있죠? 자, 요게 이제 조금, 자, 요 세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 세 가지 중심을 하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 가등기는 뭐가 아니니까, 종국등기, 본등기가 아니니까, 이런 효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효력이 없어요. 이거부터 먼저 이해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요런 효력이 있다, 없다? 요런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분명히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비로소 이 가등기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자, 효력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 한번 읽어보자. 다시 뭐라고? 가등기에 의한 뭐하면, 본등기 하면, 그 조카가 시험에 합격해서 이전 등기, 본등기를 하면, 비로소 가등기는, 자,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모를 거예요. 이게 5하고 X냐, 그랬더니 또 지금 또 나눠집니다. 남북으로 나눠져갖고 5X 막 저기 얘기할 것 같아서. 일단 물어보지 않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등기는 순위 확정 효력이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결과를 보자는 거죠. 그럼 이 가등기는 방금 얘기했죠? 이런 효력이 없다고. 요런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가등기는 무슨 효력이 없는 거야, 이거? 이런 효력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읽어보면 꼭 있을 것 같은 느낌에. 그래서 뭐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그렇게 모기 터져를 외웠는데도 뭐예요? 그리고 이게 5냐고 X냐 물으면 답을 뭐라고 지금 5의 X예요. 아, 여기 금방 얘기했는데도 5라고. 이게 없다니까. 아, 지금 웃자고 한 얘기죠, 지금? 다시 얘기하면 다시. 이 가등기는 이런 효력이 없다니까. 이 가등기는. 그러니까 이걸 읽어갖고 헷갈리면 안 되고, 근데 무슨 단어가 보이면, 가등기는 보이면 이런 효력이 없다는 게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게 틀린다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볼 때 자꾸만 문장을 읽으면서 뭐예요? 이거 이해하는 거는 나를 망치게 해. 그냥 아싸리 뭐 하는 게 나아. 외우는 게 나아. 그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이런 효력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또 뭐가 없어, 이거. 추정적 효력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추정적 효력이 있다고 나오면 이게 들어가면 안 돼. 이게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외워야 된다는 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이런 효력이 없다. 이게 일단 중요해요, 이게. 이거부터 먼저 일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효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효력이라고 하는 건 의미는 뭐냐면, 원래 뭐예요? 원래 등기라고 하는 것을 근대법이 창안한 뭐예요? 법, 기술적 제도라고 등기법을 만들어 놨다는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거? 권리 변동 때문에 만든 거예요, 등기라는 것을.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가 댐을 만들어 놓으니까 뭐예요? 댐 만든 목적이 뭐예요? 수량을 조절하고, 물을 조절해갖고 뭐예요? 자, 뭐예요? 농사 짓고 뭐예요? 농사 짓고 그런 수량 조절 댐 만들었죠? 근데 만들어 놓으니까 뭐예요? 서울에서 뭐가 이거, 관광자로 관광에 오더라니까, 관광이. 그렇게 부수적인 효력이 생긴 거야, 지금. 이해했죠? 그러니까 권리 변동적 효력은 공부 안 해도 알아. 등기를 왜 하는 거니까? 물권 변동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누구하고 갑이란 사람과 을이, 이렇게 갑이란 사람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대상이 되는 뭐예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매매라는 유효한 실체적 요건을 갖춰서 뭐가 이루어지면, 등기가 이루어지면 1번에서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뭐예요? 자, 갑에서 을로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물권 변동,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 그게 몇 번 얘기해 지금? 그 1번에 관한 얘기다. 그 권리 변동 효력 얘기 나오죠? 그래서 거기 그 의회 우리나라는 뭐예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 뭐예요? 물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뭐라고? 등기라는 뭘 갖춰야 된다고 이거. 형식 갖춰야 된다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 만약에 뭐예요? 을구에 뭐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1번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병 2번 저당권 등기 정 이렇게 등기를 해놓고 보니까 물권 변동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얘가 뭐라고 1순위고 얘가 뭐라고 이거 2순위고 무슨 효력이 생기더라는 게니까 순위 확정적 효력도 생기더라.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 다음에 등기를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면 이 추정적 문제가 생기더라. 추정적 문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뭐부터, 그 어려운 거부터, 몇 번부터 여러분, 194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추정 효력이 나오죠? 자, 의의를 가만히 보고 별표 크게 해두시고, 거기다 4번에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제일 이해하기 힘들고, 올해 또 시험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거기, 그 26회 때 나왔다고 써놨죠? 근데 26회 때 나오고 안 나왔죠, 지금? 근데 자주 나오는데, 그 26회 나오고 안 나오니까 올해 나올 때 됐어. 나올 때 되니까 꼭 받으셔야 돼. 뭐라 써있냐면, 어떤 등기가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에 대항하는 뭐예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뭐예요? 추정하는 효력을 우리가 등기 추정력이라 한다. 그런데 쌍가리 1번 근거 보니까 민법상 이런 명문의 규정이 없죠? 명문의 규정이 없고 등기 실행 과정이 엄격성과 국가기관에서 관리되는 점에서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개연성 높다는 이유로 학설 판례가 나오죠? 판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판례의 태도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암기하는 거야. 할 수 없어요. 암기해야 돼. 판례니까. 결과를 암기하는 거야, 지금. 그럼 왜 이런 뭐예요? 왜 이런 등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왜 이런 효력이 생기게 됐냐? 그 이유를 한번 이해해 보자죠. 그 이런 효력이 생긴 이유가 뭐냐죠. 그럼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지금은 우리가 의의를 읽었으니까 어떤 등기가 있으면. 자, 보자니.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러면, 자, 만약에 이렇게 뭐예요? 이런 등기부를 보니까 자, 등기 보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 등기 보니까 매매라고 돼 있죠? 그 어떤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등기에 대응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등기부를 보고 지금 현재 소유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전소유자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한테 여기 뭐라고 돼 있으니까 매매라고 돼 있으니까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다 라고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미뤄짐작하는 거예요? 미뤄짐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추정이에요. 근데 왜 그런 문제 생겼냐면 이렇게 등기 만들어 놓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이 나 얘 만난 적도 없다. 나 얘한테 판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그죠? 얘는 뭐라고 얘기하고 나 얘한테 샀다고 얘기하고. 서로 사인과 사인 간에 뭐가 생긴 거지? 지금? 다툼이 생겼죠? 다툼이 생겼으니까 이 다툼을 뭐예요? 다툼을 어디에서 법에서는 뭐예요? 규정이 없으니까 해결을 못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송하는 거예요. 지금 소송. 왜? 법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판례라 그랬으니까. 자, 갑이 뭐라고 소송하냐면 나 얘한테 판 적이 없으니까 이 등기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소송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판사가 뭐라고 판시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갑아 국가공무원이 뭐예요? 국가공무원이 이렇게 등기를 해놓으면 일단은 뭐라고 유효한 걸로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추정하겠다. 추정. 그 추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입증책임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입증책임 문제가 생겨요. 증거를 누가 드리냐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뭐예요? 어떤 도둑놈이 있으면 자, 경찰에 잡아가고 뭐예요? 경찰은 검사의 뭐예요? 그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검사가 그 판사한테 상권분립이니까 검사는 행정부예요. 판사는 사법부고 검사가 얘가 도둑질 했으니까 얘 좀 뭐 해달라고 처벌해달라고 뭐예요? 기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소. 그죠? 그러면 판사는 그 도둑놈이 도둑질한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럼 판사가 도둑놈한테 물어봅니다. 너 도둑질 했니? 그럼 판사가 뭐라고? 저기 도둑놈이 뭐라 얘기해?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얘가 도둑질했다는 걸 증거를 누가 제시해줘야 돼 이거? 검사가 제시해준다. 검사가 증거 되죠? 그 얘기예요 지금. 잘 들어보자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가공무원이 만들어 놓은 것은 일단 뭐예요? 유효한 걸로 일단 추정을 하니까 미뤄짐작하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얘한테 판 적이 없다라고 갑이 뭐예요? 소송을 했으면 네가 증거를 들이대봐라.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자, 이 갑이 뭐예요? 갑이 자, 우리가 등기하려면 이 등기 신청서에는 내가 만약에 팔았으면 진짜 팔았으면 내가 여기다 뭘 찍었을 것이다 아니게요. 인감도장을 내가 찍었을 것이다 아니게요. 응? 근데 나는 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거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이제 등기소에 명령합니다.
자, 신청서 보내달라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디 법원에 뭘 제출해야 되고, 인감증명서하고 자기 거 인감도장을 함께 제출하죠? 그럼 판사가 확인해 본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여기 있는 도장하고 이 갑이 제출한 도장하고를 확인해 봐서, 만약에 뭐예요? 옛날에 이명박 BBK인가 뭔가 김경주 사건 있죠? 그래서 이 명자는 명자가 원래 원본은 뭐예요? 자, 하여튼 어떻게 소정이 끝난지 모르지만 원 도장은 이게 고딕 처리됐답니다. 근데 위조가 된 것은 뭐가 있고, 이거 삐침 하나가 있고, 그래서 요게 위조가 됐다 그래서 판결 나온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조가 발견되면 이 판사가 뭐예요? 네가 승소했다. 그 이전 등기를 뭐라고 말소를 이행하라는 판결 받죠? 그러면 반드시 이 추정은 뭐에 의해서 확실한 확정 판결에 뭐에 의해서 자 판결에서 이 추정을 깨라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일단 뭐가 됐으면 등기가 됐으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대항하는 뭐예요? 실체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하니까 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뭐하라는 게니까 자 그 깨라는 게. 그래서 거기 여러분 거기 추정력의 효과 그래서 1번 추정력은 당사자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깨지지 않고 반대 증거에 의해서 추정을 할 수 있으며 뒤집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증 책임은 이를 뭐하는 사람한테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다 아니죠. 그죠? 그 등기가 뭐하는 사람?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람 만약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채권액이 채권액이 7천만 원이다. 7천만 원. 자 그 다음에 7천만 원이고 만약에 7천만 원이고 권리자가 뭐라고 이거 병이다. 그러면 일단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이 저당권 등기에 대응하는 을하고 병하는 사람이는 진정하게 계약을 맺고 이 병이 을한테 7천만 원을 빌렸다고 추정한다. 근데 A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지금 을이라는 놈이 나한테 7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나한테 돈을 안 갚으려고 자기 자기 사촌하고 짜고 이렇게 7천만 원짜리 통정의 의사에 의해서 가공으로 허위로 이렇게 중개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등기 뭐라고 무효라고 만약에 주장했다면 당연히 그 입증 증거는 누가 들이대라는 얘기고 A가 들이대라는 얘기예요. A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 등기는 뭐로 보겠다는 얘기고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 그래서 항상 저당권 등기는 실체관계가 존재하고 피담보 채권 7천만 원이라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한다는 얘기고 추정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거기 1번에 그렇게 써있죠. 두 번째 줄에 거기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에 상항하는 피담보 채권도 한다고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추정한다를 써있죠. 그래요. 당연히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당사자 간에는 물론이요 제3자까지도 추정력이 미치니까 당사자가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나 7천만 원 갚았다고 주장해요. 근데 또 병은 뭐냐면 나 안 받았다 주장하죠. 그러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이고 이 돈 갚았다고 주장하는 을이 을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 항상 이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뭐라는 얘기니까 입증을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외우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추정력이 있다 아니면 추정력이 뭐라고? 없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추정력이 있다 아니면 추정력이 없다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우리 시험 문제 추정력이 있을 수도 있고 추정력이 없을 수도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절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러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그럼 추정력이 있는 걸 외우는 것보다는 추정력이 없는 걸 외우는 게 더 나을 거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가 이렇게 지문이 한참 많고 하나 쭉 나오는데 자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여요? 추정력이란 단어가 보여요. 이 추정력이 단어가 보이면 맨 끝에 뭐라고 이거 있다냐 없다냐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이거 없다를 보자. 없다. 그 추정력이 없는 건 딱 우리가 자 민법까지 포함해서 4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 등기법에서 자주 나오는 건 2가지예요. 2가지가 뭐냐면 아까 가등기는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 없죠? 그러니까 추정력이 없다고 그랬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가등기란 말이 들어가야 돼. 그죠? 이 가등기란 말이 없는데 추정력이 없다 그러면 이 문장 O예요, X이고. 가등기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O고. 가등기란 말이 안 보이는데 없다고 하면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단순하죠? 그래, 그거 시험 보는 요령이라니까.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우리가 표제부가 있어요. 표제부. 항상 추정력은 권리 추정력이니까 어디하고 어디만 갑구나 을구에만 뭐예요? 을구에만 추정력 효력이 있는 거지. 표제부는 추정력 효력이 없어요. 예컨대 만약에 여기 이 표제부에 자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서구 그 쌍촌동이라고 이거 국가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때 만약에 어떤 놈이 보다가 이 쌍촌동 보고 나서 뭐라 얘기냐면 여기 촌쌍동 아니에요? 이게 말 돼야 안 돼 이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딱 확정되게 정해놓은 거니까 이건 뭐라고 추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촌쌍동이라고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표제부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아예. 추정 자체가 없다니까 정해놓은 거니까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자 머릿속에 이제 오늘은 이거 외우자는 게 뭐라고 추정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부표가 뭐가 추정력이 뭐예요? 부표가 추정력이 없다. 자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하고 뭐라고 가등기. 부표가 뭐라고?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하고 뭐예요? 가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다. 그거라도 확실히 외우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외웠는데 내가 자 거기 195페이지 맨 밑에 쌍가르본 추정력이 뭐가 되는 경우? 부정되는 경우에. 그래서 거기 1번에 줄쳐보자. 뭐라 했어요?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에 관한 뭐니까 추정력이므로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의 등기에는 뭐가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쓰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거기 가등기 동그라미. 가등기 보이죠? 가등기 보이니까 맨 뒤에 뭐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나오죠? 그래요. 그러니까 추정되지 않는 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 자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보자. 2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자 208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 9번에 틀린 거였는데 2번에 보시면 등기의 추정력은 뭐예요? 사학난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 인정되지 않는다 써놨죠?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렇게 싹 써놓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맨 끝에 뭐라고? 추정된다라고 써있어요. 동그라미 추정된다. 그죠? 근데 동그라미 3번에 추정된다 써있는데 그 앞에 가만히 보니까 요 두 개를 찾아보세요. 요거.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거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맨 뒤에 추정된다고 돼 있죠? 추정되니까 이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가 없잖아. 그럼 이 두 개가 있으면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이 두 개가 없죠 지금. 이게 옳은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이제? 옳은 문장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맨 뒤에 뭐로 끝났으면 추정된다라고 돼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안 보이면 부동산 표시와 가등기가 안 보이면 맞는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격증을 나중에 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거는 뭐예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뭐예요? 요령있게 공부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불안하니까 항상 자격증 붙이고 다녀. 물어보면 모르지.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야? 학교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학교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이렇게 해도 합격하자는 게 이렇게 해도. 자, 맨 뒤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추정된다라는 단어가 보이면 절대 앞에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돼.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란 말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4번에 뭐라고 됐어요?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 명의의 뭐예요? 동일 명의의 보존 등기가 중복된 경우에 후등기 기초로 해야 돼. 아까 선등기라 그랬어요. 선등기라 그랬죠? 그래요. 선등기가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제 4번은 틀린 말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자 10번에 대해서 한번 10번 문제를 보시고 다시 자 사실 우리가 확실한 걸 다져보자. 여러분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자 거기 맨 뒤에 추정이 인정된다 써있죠? 추정이 인정된다 써있는데 앞에 찾아보세요. 앞에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옳은 문장이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여하튼간에 추정된다는 단어가 나와서 무슨 단어가 없으면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맞는 지문이야. 그 내용이 뭔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게 이 공식이 바뀐다 안 바뀐다? 이 공식이 안 바뀌어요. 나중에 민법까지 포함해서 보존 등기하고 뭐야 사자명이 있죠? 이 두 가지만 딱 붙이면 이 추정력은 끝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추정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사자명의하고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포함되면 네 가지만 저기하니까 그 네 가지는 나중에 알고 등기법에서 중요한 건 무슨 단어가 부동산 표시하고 뭐예요? 가등기. 요 두 가지는 뭐가 없는 거예요? 추정력이 없는 거니까 그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내 갖고 뭐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뭐 있는 거 없는 걸 다 외우려니까 그렇게 공부가 힘든 거야. 문제 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딱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확실하게 뭐라고 있다 없다 하면 뭐예요? 있는 걸 외우든가 없는 걸 외우든가 하나를 딱 외워갖고 그대로 내가 뭐예요? 문제를 풀면서 내가 머릿속에 이 문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거 틀린 거다. 이걸 확실히 하라는 게 그래야지만이 시험을 확실히 볼 수 있으니까. 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이해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뭐에 대해서 순위확정 조이로 193페이지 나옵니다. 자, 3번 순위확정 조이로 나오는데 그 1번 원칙 있죠? 1번 원칙에 뭐라 되냐면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뭐에 따른다? 순수에 따른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어디에 을구에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순위. 자, 을구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을구에 1번에서 제가 1번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을 2순위 저당권 등기 병이다 아니게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같은 어느 하나의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순위는 법률에 어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뭐예요? 먼저 한 거 이게 선순위, 나중에 한 게 뭐라고? 후순위. 그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만약에 갑구에 1번에서 이렇게 자, 소유권 무전 등기 갑. 자, 2번 뭐예요? 2번 이전 등기 예컨대 만약에 여기 가압류가 돼 있다. 뭐 가처분 먼저 할까요? 가처분. 그다음에 여기 3번 그래서 가압류가 돼 있다. 자, 그러면 내가 등기부를 딱 봤을 때 가압류가 눈에 띄죠? 그럼 뭐라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소유권자가 어떤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 빌려주고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소송하면서 뭐가 들어왔구나 이거 가압류 들어왔구나. 그죠? 그 다음에 가처분 돼 있으면 돈 문제가 아닌 다툼으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럼 이게 먼저냐 따져보면 당연히 뭐예요? 이게 먼저 됐으니까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에 했으니까 후순위죠? 근데 이제 법률의 다른 규정은 다음 페이지는 자, 거기 194페이지. 자, 쌍가루 2번 개별 등기 순위 그래서 거기 주등기 순위 나오죠? 자, 이렇게 썼어요.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를 우리가 동구라고 얘기해요. 같은 동자니까.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뭐예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인에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순별조 이렇게 또 외우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옛날에 배우신 분은 자, 경매 들어가면 자, 갑구가 먼저인지 을구가 먼저인지 동순별조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갑구만 보게 되면 이게 먼저고 이게 맞으니까 순위번호 따진다는 얘기예요. 자, 을구라는 같은 구에서는 1번, 2번 이게 순위번호 따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매 들어갔을 때 이 지금 2번에 써 있는 가처분이 먼저인지 여기 저당권 1번 돼 있는 이 저당권이 먼저인지 있죠? 이 순위를 따지면 이건 서로 다른 구니까 이 순위번호 따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자, 등기를 받은 접수번호 있죠? 물론 연도 날짜이죠. 날짜가 일단 같을 때 따지는 거고 날짜가 먼저가 빠르겠지.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다 제 1004호가 있고 제 2004호라면 날짜가 같을 때 뭘 따지자는 얘기니까 접수번호 따지자. 이 접수번호가 먼저가 이게 선순위고 이게 후순위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같은 거는 순위번호 서로 다른 거는 뭐라고? 접수번호. 같은 거는 같을 줄 동순별접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뭐라고? 접수번호. 그 다음에 거기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뭐예요? 순수에 따른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부기등기는 만약에 아까 그랬어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정이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이전하고자 한다. 이 정은 병보다는 선순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1-1번 저당권의 이전 등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기등기는 뭐에 따라서 주등기에 따라서 이 정의 병보다는 뭘 유지하는 거 이거 선순위를 유지한다. 그래서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따른다. 그 다음에 자, 부기등기 상호간에 예컨대 만약에 1-1번 이 부기등기에 여기 가처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1-2번 뭐예요? 가압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갑구에도 모든 권리는 있죠? 모든 권리. 공유지분이 권리죠? 공유지분에는 뭐예요? 그 권리에는 용의물권 안 되고 뭐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소유권은 하나니까 주등기로 해요. 왜? 소유권은 한 명이니까 하나니까.
근데 을구의 저당권은 이게 1순위도 있고 뭐 2순위도 있으니까 이게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등기를 하면 이게 누구에 대한 건지 모르니까. 항상 뭐 1-1번 하면 이거 누구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지금. 을에 대한 가처분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다 뭐라 하면 이 병에 대한 가처분을 하려면 뭐로 해야 돼, 이거. 2-1번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어? 자, 부기등기.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1번이 주등기, 이 1번이 주등기에 따르니까 2-1번보다 이게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같은 1번 주등기의 1번의 이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순서에 따르겠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자,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고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는데 다만 같은 하나의 1번이랑 같은 주등기에 관한 뭐라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뭐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 순서에 따르겠다.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일단 이해해 두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자, 거기 196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이거. 5번에 후등기 저지령 나오죠? 자, 그래서 아까 그 2번, 자, 2번 별표 두시고, 그 순위확정, 3번 순위확정조례 별표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후등기 저지력 별표 한번 해주세요. 별표. 요즘 최근에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별표 두시면, 자, 196페이지 5번 후등기 저지력 읽어보자. 뭐라 했어요? 쌍가리 1번. 일정한 등기가 뭐예요?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등기의 유효무를 막론하고 형식상의 효력을 가지므로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를 말소하기 전까지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걸 후등기 저지를 한다. 써있죠? 그래서 2번 출시세 쌍가루 2번 예컨대. 그게 이제 그 지문이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뭐라 됐어요? 전세권이 실제법상 소멸됐다 하더라도 그 전세권 등기를 뭐하기 전까지는 말소하기 전에는 그 전세권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없다. 써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소유권자가 가지는 사용수익과 처분에 대해서 사용수익은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당연히 직접 부동산을 사용해야 되니까 점유해야 되겠죠? 근데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1순위, 2순위 이게 가능해요. 근데 자, 이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특히 지상권 전세권은 1번 지상권 등기가 돼 있는데 여기다 또 2번 또 지상권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부동산을 점유하니까 여기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 무등 쓴다고? 또 점유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중복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속교인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걸 뭐하지 않고는 말싸지 않고는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지상권 등기, 새로운 전세권 등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이제 자, 요건을 끝냈고 자, 넘겨보자. 이렇게 넘겨보시면 자, 등기소 등기관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등기소 등기관은 그 시험 문제 그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그 시험 문제 지금까지 나온 지가 되게 여러분 거기 210페이지 뭐예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이렇게 나왔죠? 틀린 거 나왔는데 거기 일단 뭐예요? 일단 거기 1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거 증여를 뭐로 했다? 매매 나오죠? 증여 매매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이거? 유효예요, 유효. 유효단죠. 유효니까 그거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5번은 판례예요. 5번은 판례인데 5번은 지문이 길죠? 하나, 둘, 셋, 네 줄이나 되죠? 지금 이제 한번 이제 보고 갑니다. 거기 이게 판례니까 이 핵심어가 뭐냐면 거기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뒤에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 보이죠? 줄쳐보세요. 사회통념상.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이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보세요. 저 쳐다보세요. 그럼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 단어가 뭐예요? 긍정적인 의미 같아요? 부정적인 의미 같아요? 긍정적인 의미 같죠? 그럼 맨 끝에 뭐로 끝났어요? 이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 이 말. 그냥 무조건 오늘부터 무슨 단어가 보이면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유효야. 그럼 이 판례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시험 끝날 때까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눈에 뭐만 보이면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맨 끝에 뭐로 끝나는 거예요? 유효. 그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려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조상님을 위해서 내려다보니까 너 5년 하라고. 이거 다 이해하려면 그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무조건 사회통념상 보이면 무조건 맨 끝에 뭐라고? 유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기간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거기 뭐에 관한 얘기 이제 등기부에 관한 얘기죠? 215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 등기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등기부에 관한 것만 좀 구분 것만 조금 설명하고 정리하고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 대충 고구마든 떡이든 뭔가 싸갖고 오셔갖고 끝날 때까지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일단 거기 215페이지 등기에 관한 장부 나오죠? 일단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자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의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은 공적 장부인데 거기에 2번의 종류가 나와요. 뭐라 써있어요? 자 부동산 등기부 말 그대로 부동산 무슨 등기부와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제 중개사법 그래갖고 중개대상물 얘기해서 공장재단 임목 얘기 나오죠? 광업재단 얘기 나오는데 선박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는 자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를 몇 가지만 배운다. 두 가지만 배웁니다. 뭐하고 토지하고 건물 두 가지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넓은 위의 등기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폐쇄 등기부는 말 그대로 지금 지금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 있는데 땅 위에 건물이 무너지고 없어요. 그럼 등기부가 필요 없죠? 그럼 이 등기부는 멸실 등기부 해갖고 등기부를 없애야 되겠죠? 없앤다는 게 불에 타서 없애는 게 아니라 효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래서 효력이 없어진 그 등기부를 모아는 걸 우리가 뭐라 하자? 폐쇄 등기부를 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땅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러면 그 폐쇄 등기부에 처리해놓고 자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등기부의 편성은 1번 물적 편성주의라고 써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자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뭘 취하고 있다? 물적 편성주의. 그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적이다 아니 물적 편성주의예요. 자 등기부를 물건을 중심으로 편성합니다. 물건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자 만약에 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입니다. 쌍촌동. 이 쌍촌동에 이렇게 쌍촌동에 자 숲빌지 뭐가 있어요? 숲빌지 토지가 있죠? 그 숲빌지 토지가 있으면 그 쌍촌동에 우리가 대장은 종이로 된 대장도 있고 전산화된 대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해하기 쉽게 종이로 된 대장은 자 이렇게 묶어놔야 되겠죠? 대장을 뭐 해줘야 돼 이거? 대장을 이렇게 처려놔야 되겠죠? 대장을 처려놓으려면 순서가 필요하죠? 그 순서가 뭐예요? 땅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하면 땅 번호 순서대로 처려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물적 편성이라는 것은 물건을 중심으로 그 관할 어디에 서구청에 서구청에 이 대장을 편성해 놓듯이 말 그대로 등기부도 순서가 필요하니까 관할등기소에 관할등기소에 이 땅 지번 순서대로 모아놓는다는 얘기니까 등기부를 편성하니까 항상 부동산이 있는 이 부동산 소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부를 편성하는 물적 편성이다. 소유권자가 누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이 어디 있으니까 광주에 있으니까 광주 관할등기소에 등기부를 편성하는 게 바로 물적 편성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람보다는 뭘 중요시해요? 물건 중요시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네 지인하고 강남에 30억짜리 부동산하고 둘 중에 택하라면 지인 택하겠어요? 30억 택해. 너 비교가 좀 그랬나? 뭐가 중심이라고? 물건이 중심이다, 물건이. 그죠? 근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 프랑스가 제일 저게 강한 게 박에 뭐가 있고 인간 중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여기 신호등을 보더라도, 신호등 있죠? 여러분 신호등을 자세히 안 봐서 보지만 이 신호등 안에 보면 우리나라는 남자 그림만 있어요. 뭐만 있다고? 남자만 있습니다, 남자만. 그죠? 그래서 그 신경 안 써요. 왜? 차 오나 그 중에 이거 안 봐, 이거. 차 안 오면 막 뛰어가서 건들라 그러지. 이 신호는 신경 안 씁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 여자들이 데모를 합니다. 왜 남자 그림만 있냐. 그래서 데모를 해갖고 우리도 인간이다. 그래서 이 프랑스 가면 반은 다 치마가 들려있어요. 그 신호등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그래서 인간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인간.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 땅을 사죠?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다 등기부를 만들어줘요. 자기가 편리하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니까? 부동산 중심이니까 항상 등기부가 어디 있다고? 광주에 땅이 있으면 광주에다가 부동산을 등기부를 만들어 놓지. 그 서울에 사는 사람 거기다 등기부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적 편성이 아니라 물적 편성이다. 하여튼 사람이든 사람이 중심이든 뭐든 간에 땅만 많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뭐 중심이라고 물건 중심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물적 편성주의의 그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거기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편성할 때
하나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부를 둔다. 몇 개 둔다고? 한 개의 등기부를 둔다. 한 개. 그러니까 부동산 그 사람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뭐예요? 부동산을 4개를 갖고 뭐예요? 10개를 갖든 4개 갖고 있죠? 그러면 이 부동산 하나하나마다 등기부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씩 4개씩 한다는 얘기.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하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나라는 공동용지를 쓰고 있는데,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4개 갖고 있으면 이 등기부 표제부에 4개를 번호를 붙여서 4개를 쓰고 나서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이거. 갑이라고.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는데, 어느 나라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우리나라는 항상 뭐예요?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가 몇 개라고 하나씩 둔다. 그 얘기가 지금. 물적 편성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게. 그럼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216페이지 거기 2번 구분건물 등기일의 특징 나오죠? 그거 좀 별표해 두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 자, 잘 이해해 주셔야 돼. 질 어려워요, 이게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지금 내가 안타까워, 지금. 오늘 처음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거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배도 고프고 지금 생각이 들어갖고, 나의 길이 아닌가 막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갖고 지금 걱정됩니다, 지금. 자, 기름 맞아요, 지금. 자, 기름 맞는데, 절대, 내가 아까 그랬어요, 이거. 이거 다 맞는 게, 이 등기법을, 이게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를 공인중개사 시험에 집어넣고 나서, 그것도 12문제 내기고 나서, 1년 동안 공부해서 다 맞으라고, 이건 미친 지랄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개라도 맞자는 얘기, 반개라도. 그래야지만, 왜냐, 60점이니까, 합격이니까. 짜릿한 점수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만약에 평소에 모의고사 70점 나와, 80점 나와. 이 사람은 합격해도 감흥이 없어요. 왜? 당연히 내가 합격하니까. 근데 만약에 60점 합격해봐. 막 짜릿해. 내 합격하고. 그래서 요번에 제일 합격한 사람이 뭐냐면, 우리 공시법 12번 문제가, 이게 답이 전부 답이에요. 근데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갖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 당신 합격했다고. 막 유리창 깨지고 막 난리가 난 거지. 숫장 깨지고. 그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지금. 떨어졌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분 건물은 뭐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자, 하나의 부동산에 1부동산에 뭘 둔다는 게 이거. 1등기 기록을 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1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물가 있죠? 근데, 우리가 어디 위에, 땅 위에 구분 건물이 있다니, 구분 건물. 그러면, 구분 건물이라는 것은 몇 년도에,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이 집합을 만들었죠?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 이 하나의 건물 내부를 구조상, 그 다음에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천정 사방 벽면이 다른 건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용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금 집 하나하나에 뭐가 있어야 돼? 외부로 나온 출입구. 여러분 아파트 사신 분은 오늘 학원 올 때 내 집 문 열고 나와요? 남의 집 문 열고 나와요? 그래, 내 집 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문이 시험에 내 집 문이라 안 나오고 뭐라 나온다고? 이용상 독립성이.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분 건물을 할 수 있다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시험 공부하다 보면 공법이나 중개사법이나 자, 그런 법들은 항상 뭐가 문제가 나냐면 하회한다, 할 수 있다. 또는 사람 미치게 합니다. 그거. 근데 이 공시법은 자, 하도 낼 문제가 많으니까 그거 갖고 짜증내지 않아요. 요거는 딱 여기서만 하나 나와. 딴 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회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도 있다니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독립되어 있으면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이걸 하나를 다 뭐라고 표현하자는 이게 구분 건물이라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 한 채를 판다 그래요? 아파트 한 동을 판다 그래요? 한 채입니다. 한 동 파는 사람 오지도 않아. 그 재벌이니까. 자, 한 채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한 채 한 채를 파니까 민법에서는 우리가 민법 교수님은 항상 집합건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구분건물이란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등기법은 이 하나하나가 물권 변동의 객체가 되니까 저는 집합건물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구분건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인데 법이 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틀리니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물어봐요 또. 왜 민법 시간에는 집합건물이라 얘기하는데 등기법은 왜 구분건물 얘기하냐. 그거 물으라고 묻지 말라고 이제. 묻지 말라는 게. 뭐가 틀리다고? 접근 방식이 틀리다는 게 법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 개개의 구분건물 하나하나가 자, 하나씩 팔 수 있으니까
이 법에 의하면 하나의 부동산의 1등기 기록을 두는 게 맞겠죠? 근데 예외라는 게 예외. 이 구분 건물은, 자,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뭐에 대해서 전부에 뭘 두겠다는 이게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잘 이해해보자. 1등기 기록을. 왜 이렇게 했을까?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 건축업자들이 어디 위에 옥상 위에다 뭐야 이게 옥탑을 짓더라는 게요. 중공검사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면 중공검사 떨어지면 뭐예요? 옥상과 갖고 요거까지 뭐예요? 요거까지 분양을 하더라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나중에 중공검사 끝나고 옥탑을 적어놓고 분양하다 보니까 이걸 산 사람은 자 몇십 년 흘러간 다음에 이걸 재건축할 때 이 땅에 대한 뭐가 없는 거야 이거 권리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되더라는 게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일부동산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큰 일동 전체 표제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자 뭐라고 이거 101호 자 이제 101호 그 다음에 101호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1025 자 그 다음에 뭐예요 2015 그 다음에 뭐라고 2025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전체를 다 통째로 묶어 놓고 자 각굴구 있죠 각굴구 이 전체를 다 묶어 놓고 이 전부가 다 뭐가 되는 거 이거 전부를 1등기 기록했다는 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101호를 살고 싶다 하게 되면 등기부를 가서 열람을 해봐라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부 열람해 보니까 뭐예요? 건물이 4개가 있죠. 4개.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 건물이 옥탑까지 5개가 있죠. 그러면 사라고 사지 말라고.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니까? 옥탑이니까. 그렇게 공시하기 위해서 자, 이 구분 건물은 1등기 기록 앞에 뭘 뒀다는 게 전부가.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서 항상 뭐예요? 그냥 1등기 기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구분 건물은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가야 돼 이거. 전부란 말이 꼭 껴야 된다는 말을 꼭 생각해 주셔야 돼 이거.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구분 건물에도 그대로 뭐가 된다면 유지한다면 구분 건물과 일동 건물 전체와의 관계, 각 구분 건물 간의 유기적 연관관계가 명확히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니까 한마디로 자, 이 땅 위에 옥탑을 져놓고 분양을 해버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옥탑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전체를 묶어놓고 네가 저 살 사람은 세어보라는 게 등기부 열람하면서 이게 이 하나의 큰 건물에 4개가 묶여 있으면 항상 뭐 이 일동 건물 내부에는 구분 건물이 몇 개가 있다고 4개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명확히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법은 주시세요. 자, 여기 일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 동그라미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뭘 준다는 게 이거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자 7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앞으로는 1등기 기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앞에 뭐가 보이면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꼭 무슨 단어를 찾으라고 전부란 말이 있나 없나 그걸 꼭 확인해야 돼요. 전부란 말을 꼭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그 1등기 기록은 뭐예요? 216페이지는 당연히 뭐예요?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갑굴구가 있죠? 근데 구분 건물은, 자, 넘겨보세요. 구분 건물은, 자,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에, 200 뭐예요? 18페이지에 그 쌍가리번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나오죠?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에 일동 건물의 표제부 있죠? 그러면 이게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으면, 일동 건물 표제부가, 여러분 그 등기부가 그 219페이지에 그게 아파트 등기부인데,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시중에 있는 거를 제가 그 양식을 자 복사하니까 잘 안 나와서 그 있는 걸 그대로 그대로 제가 이제 그 그려갖고 다시 나눠드리고 직접 볼 겁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거기 지금 책에 있는 거 이 책에 있는 거는 현재 쓰고 있는 등기부를 2분의 1로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동건물 표제부에 일동건물 표시했는데 표시번호 나오죠? 접수 나오죠? 거기 소재 지번이 뭐냐면 서울특별시 송동구 행당동이 157의 1이죠? 그게 소재 지번이에요. 건물 명칭은 뭐예요? 새로운 아파트가 건물 명칭이고. 그 다음에 101동이 건물 번호예요. 건물 번호. 거기다 번호에다가 건물 번호 쓰시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건물 번호. 그러면 이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만 있어요. 건물 번호 어디만 있다고? 등기부에만 있어요. 만약에 뭐예요? 이 건물 번호라고 하는 단어가 지적법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그 틀린 말이야. 에? 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실 것 같아갖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문제를 보시면 자,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어디 보시냐면 몇 페이지에 여러분 자, 98페이지 보세요. 98페이지.
98페이지 보세요. 98페이지 보시면 98페이지 2번 문제 보세요. 98페이지 2번 문제. 보셨어요? 2번 문제 보셨죠? 지금 축구 배고프고 지금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지금. 자, 그러면 2번 문제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만 날된 거랬죠? 거기 1번에 무슨 단어가 보여요, 이거? 건축물의 번호 보이죠? 그래요. 그거 보이면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무슨 단어가 보이면 건물 번호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건 어디에만 있는 거라고? 등기부에만 있는 거예요. 그거 꼭 확인합니다. 그거 가끔가다 끼어들어가서 여러분 헷갈리게 하니까. 내가 내 눈에 뭐가 보이면 건물 번호, 건축물의 번호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건 어디에 있는 거라고? 등기부에 있는 거니까 이 도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219페이지 다시 보시면. 그래서 오늘 꼭 외웁니다, 이거. 자, 무슨 단어는 건물 번호는 어디에만 있다고? 등기부에 있어요. 자, 왜 그게 필요하냐면 건물 번호가 왜 백일동이라는 건물 번호가 왜 필요하냐면 아까 그랬어요. 이 땅은 뭐예요? 땅 지번 순서대로 뭐예요? 등기부를 편취해 놓으면 되죠? 편성하면 되죠? 이 일동 건물 표제부를 뭐예요? 상단 하단으로 나눠서 맨 위가 뭐예요? 일동 건물 표시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뭐라고 이거? 대지권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무슨 표시라고? 토지 표시라고 써있다. 자, 토지 표시를. 그러면 도대체 대지권이 뭐냐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 단독 건물은 단독 건물 사는 사람한테 몇 평 사냐 물어보게 되면 땅이 중요해요. 이 땅은 다 내 땅이니까. 근데 아파트나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건물에 사는 분은 몇 평 사냐 물어보게 되면 땅은 내게 어딘지 몰라. 건평이 중요해요. 그 건물 평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자,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야. 내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건물이 깔려 있으니까 지목은 대구. 대지란 얘기예요. 이 땅의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일동 건물 표지에 보면 일동 건물이 깔고 있는 뭐예요? 땅에 대한 그 권리를, 땅에 대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목적이 되는 토지 표시다. 이게요. 근데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건물 번호 있고 건물 내역 있고 그 아래 제목이 이제 뭐예요? 대지권 표시예요. 그러니까 각 구분 건물은 뭐예요? 각 전유 부분. 우리가 구분 건물이란 단어하고 뭐예요? 전유 부분이란 단어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 건물의 건물 표시는 뭐예요? 전유 부분 건물 표시고 이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아래에 이제 뭐예요? 제목이 뭐라고? 대지권 표시다. 대지권 표시. 그럼 도대체 자, 거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가만히 보면 위에 서울특별시 송동구 행당동 157의 1 행당동 157의 2 그죠? 지목은 대요. 도대체 건물 등기부인데 왜 지목이 대가 올라왔냐니까. 자,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84년도에 이 집합법이 만들기 전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아파트도 단독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똑같이 이렇게 뭐예요? 단독주택 있죠? 그러면 토지와 단독주택이 있으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으면 이 땅에도 뭐예요? 표제부 갑구가 있으면 자, 이 단독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은 1번 건물에 뭐예요? 갑이라고 소유권자 확인해야 됩니다. 꼭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자가 같은지 안 같은지. 만약에 을구의 지상권자가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짓고 소유권을 을이라고 건물 소유권자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인중개사의 뭐예요? 기본 마인드는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항상 같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 안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하고 돼 있으면 을은 뭐 여기다 이 건물에도 무슨 등기 맞춰야 되고 이전 등기 맞춰야 되고 어디에도 토지 등기에도 이전 등기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뭘 산 거예요? 이거 단독주택을 산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건물만 이전 등기 내놓고 토지는 이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땅의 소유권자가 누구? 갑이고 건물만 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두 개로 이원화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예요? 법정지상권 같은 이렇게 복잡한 법률 문제가 생겨요.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차차 민법에서 배우시고 그래서 항상 건물하고 땅하고 다 뭐가 돼 있어야 돼. 이전 일이 있죠? 그 아파트도 똑같아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건축업자가 뭐예요? 건축업자가 어디에다가 이 연립주택을 짓고 만약에 판다. 옛날에 이 법이 만들기 전이었다면 이걸 우리가 각자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토지등기부에 1번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시 임동 뭐예요? 백건지 대면적이 400이었다면 자, 갑구의 1번에서 건축업자 갑이
자, 그거 뭐예요? 이 연립주택 짓고, 갑이 보존등기 맞추고 분양을 하죠? 갑이 보존등기 맞추고 분양을 합니다. 누구한테? A, B, C, D한테 분양하죠? 그럼 만약에 뭐예요? 그럼 만약에, 자, 각자 원물이니까, Z라는 사람이, 자, 101호를 사고 싶다 하게 되면, 여기다 이전 등기 하겠죠? 응? 물론,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소유권자가 A, B, C, D 4명한테 분양했으니까, 갑이라는 건축업자는 2번 뭐라고, 2번. 자, 갑의 지분 일부 이전 등기 뭐예요? A. 3번, 갑의 지분 일부 이전 등기 뭐예요? B. 4번, 갑의 지분 일부 이전 등기 뭐 C.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의 지분 일부 이전 D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 이 Z라는 사람이 연립주택 사고 싶으면, 여기 D라고 확인되죠? 그럼 여기다 여기다 이전 등기 하겠죠? 여기다가도 6번 해놓고 6번 해놓고, D의 지분 전부 이전 등기, 왜 이게 이제 4분의 1 전부를 받아야 되니까. Z 하겠죠? 그럼 생각해보자. 지금도 이런 제도라면, 우리가 아파트가 보통 3,000세대, 5,000세대 하죠? 그럼 이 토지 등기부에 5,000명이 써 있어. 소유권자가. 그러면 이게 막 속거치기식으로 막 이전 등기 내면 못 찾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경험상 등기부 열람하러 9시에 가죠? 그럼 5시까지 못 찾아. 주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보면 앉아있어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신봉투 들고 왔다 갔다 해. 그리고 그 공무원들한테 캐비넷에 넣어놓고 그래. 그래서 나도 그거 할 뻔했어. 나도 봉투에다 저렇게 넣어주면 빨리 하나 보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그 급행료 받는 거예요, 그게. 그 일반인들이 되게 힘들어. 못해, 이거. 못 찾고. 그래서 이 국민들이 막 원성이 높으니까 요 토지등기부 표제에 있는 내용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다 올라가고 여기다 써요. 건물등기부 이 하단부에다 뭐라고? 서울표시 관악골시림동 100번지 대 뭐라고? 면적 400이라고. 그죠? 그렇게 써놓고 나서 이 제목이 필요하겠죠? 이 제목이 뭐라는 얘기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 그럼 여러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아파트 등기부, 연립주택 등기부는 말로만 명칭이 건물등기지만 토지하고 건물등기부가 짬뽕돼 있어요. 짬뽕돼 있는데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대지권이라는 제목인데 큰 건물은 제목이 길어. 뭘 길다고? 큰 볼은 제목이 길어. 대지권 제목이. 그러니까 다 못 외우잖아. 그러니까 못 외우니까 길다고만 느끼면 돼. 근데 자 뭐라고? 구분건물 표제부는 여기 보시다시피 거기 219페이지 맨 아래 그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나오죠? 그 대지권의 비율이 그거예요. 그 땅 전체 중에 내가 이 101호에 사는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뭐라고 지분이야. 땅 지분. 써놓으세요. 이거 까먹으니까. 그 대지권 비율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땅 지분이라고 써놓으세요. 뭐라고 이게? 땅 지분이다니. 땅 지분. 자, 땅 지분 써놓으시고 그래서 이 땅 지분을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 이거. 대지권 표시죠? 이거 건물이 작으니까 작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제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자, 아파트가 뭐예요?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예요, 이거? 표제부가 2개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뭐가 나왔냐면 자, 물론 이제 뭐예요? 갑구와 뭐가 있어요? 갑구와 각 뭐라고? 각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은 1동 건물 표제부와 자, 각 구분 건물의 갑구 을구 나왔어요. 뭘 빼버렸어요, 이거? 표제를 뺐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아파트는 항상 습관적으로 뭐예요? 구분 건물 문제 나오면 표제부가 몇 개라고? 2개라는 거 꼭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나왔냐면 자, 대지권 표시 등기를 1동 건물 표제부에 쓴다 그러면 틀려요. 왜? 이 대지권 표시 등기는 어디다 써야 돼요? 구분 건물 표제부에 써야 되겠죠? 그래요. 그걸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218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3번에 1동 건물의 표제부 나오죠? 1동 건물 표제부 나오면 그 니은 거기 줄치세요. 뭐라고? 제목이 뭐라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은 각 구분 건물 전유 부분일 때 거기 B에 있죠? B에 뭐라고 이거? 대지권의 표시란 나오죠? 대지권의 표시란 줄쳐보시고 자 줄쳐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뭐예요? 5번에 줄치시는데 뭐라 돼 있어요? 귀약상 공용 부분이란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온다고? 귀약상 공용 부분이란 단어가 나온다. 귀약상 공용 부분. 그래서 이 귀약상 공용 부분은 자, 귀약상 공용 부분에 관한 등기는 뭐만 듣고 표제부만 있고 갑구를 뭐예요? 두지 아니한다 써있죠?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 그 내용을. 자, 그 내용을 이해해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만약에 여기 사는 세 사람이 이 101호를
관리사무실 뭐예요? 경로당이라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101호도 건물은 건물이죠. 근데 여러분 아파트 사신 분은 아파트 그 어르신들 노시는 데 있죠? 경로당 있죠? 그거 팔아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르신 놀아야 되니까. 근데 건물은 건물인데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뭘 두지 말자는 얘기니까. 갖고 일고 두지 말자는 얘기죠.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우리가, 자, 규약상이랑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용부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공용부분은 말 그대로 뭐예요?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건물 구조상 공용부분은 복도계단이죠? 복도계단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뭐예요? 복도하고 뭐가 있으면, 복도하고 계단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공통적으로 여기 사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팔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자, 건물은 건물인데 약속을 정해놓고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자, 당연히 뭐예요? 외부 사람이 봤을 때, 이것도 건물은 건물인데 여기다 뭐라 써놓자는 얘기고, 공용 부분이라 써놓으면, 아, 이거는 뭐예요? 갑굴구가 없구나. 이 건물은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와 갑구를 둔다. OX다. 그 얘기죠. 응? 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니.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은 여러분, 자, 심사시험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진도를 끝내야 되니까, 하여튼 3시는 좀 넘을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더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쁘시면 2시에 가셔도 되고, 나중에 인터넷 좋아하고 방송 들으세요. 동영상 들으시고요. 이해하셨죠? 나는 뭐야, 1시만 지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쓰러진다 하면 꼭 뭐 사갖고 오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3시를 넘길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